안녕하십니까. 명리학 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음양과 오행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음양 오행은 사주 공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음양 오행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 음양 오행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차근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죠. 자, 그럼 먼저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기로 합니다. 사주 플러스 명리학 강좌입니다. 일음과 양, 위 그림을 지구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태양이 밝게 비치는 쪽은 계절로는 여름이 되고 하루 중에는 대낮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밝지만 조금 덜 강한 빛을 받는 부분은 계절로는 봄이나 가을이 되고 하루 중에는 아침이나 저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행으로 따지면 화, 목, 금, 수가 되어 사계절을 나타내고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여름에도 더 뜨거운 쪽이 병화가 되고 그 다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 다음이 봄이나 가을에 해당하는 목기운이나 금기운이 됩니다. 목기운에서 더 강한 빛을 받는 쪽이 양목으로 간목이 되고 덜 강한 쪽이 음목으로 을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금기운도 경금과 신금으로 음양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오행의 음양은 양의 기운이 더 강하면 양화 아니면 음화가 됩니다. 요약하면 을목은 음목이고 정화는 음화이지만 근본이 양의 기운이고 신금은 양금이고 임수는 양수이지만 근본이 음의 기운입니다. 또한 병화는 양의 기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한 양의 기운이고 계수는 음의 기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한 음 중의 음인 기운입니다. 이렇듯 오행의 음양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완전한 양이나 완전한 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음양의 기운에서 양은 상대적으로 밝고 강하고 큰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고 음은 어둡고 부드러우며 약하고 작은 개념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여기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양화라고 그러고요.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목화 토금수가 있으면은 목, 화, 토, 금, 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양의 기운이고요. 수금, 금수 요거는 음의 기운이 됩니다. 요게 이제 음의 기운이 되고 여기 이제 목화가 양의 기운이 되고 토 기운은 중간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목이 화를 이렇게 정하고 화는 화생토로 이렇게 정하고 토는 토생금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고요. 금은 금생수, 수는 수생목, 수가 나무를 살린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렇게 하고 나무는 어떻습니까? 흙에다 뿌리를 박아 가지고 흙에 양기를 좀 흡수한다고 해 가지고 목극토, 토 같은 경우는 흙이죠, 그죠? 흙이니까 물기를 가로막는 그런 기운이니까 목극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 같은 경우에는 불을 끄죠, 그죠? 수극화 이렇게 되겠고, 화 같은 경우에는 불이니까 화극금 쇠를 녹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고, 금 같은 경우에는 금극목 쇠가 나무를 자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오행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행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흔히 그 양화, 음화 여기 보시면 좀 목기운도 보시면은 이 목기운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고요. 천간으로. 그 다음에 지지로는 임목과 묘목이 해당되겠고, 화기운에는 천간으로는 병화와 정화가 있겠고, 지지로는 사화와 오화가 있습니다. 토기운으로는 천간으로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 지지로는 진술하고 충미가 해당이 됩니다. 금기운에서는 천간으로는 경금하고 신금이 해당되겠고, 지지로는 신금하고 유금이 해당됩니다. 수기운에는 천간으로는 임수하고 개수가 해당되겠고, 지지로는 해수하고 자수가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요 임목하고 병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양목, 양화, 그 다음에 무토 같은 경우에는 양토, 그 다음에 그 금기운이 어떻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여기 경금 같은 경우에는 양금, 임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수, 해수도 마찬가지로 양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 묘목, 그 다음에 그 오화하고 정화, 그 다음에 진술 충미 중에서 충미, 그 금기운으로서는 유금하고 신금, 그 다음 개수와 자수 이런 것들이 음목이나 음금, 그 음토, 그 다음에 음화, 음수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나는데 실제 이거하고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장 밝은 쪽이 이렇게
불기운이라고 보면은 그 불기운에서 땔감이 되는 자, 간목하고 을목이 그 다음에 그 밝은 그런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금하고 신금은 가을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임수 개수는 자, 겨울 정도, 자, 무토 기토는 자, 중간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정도로 보셔가지고 우리가 천하초동으로 보시면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봄은 어떻습니까? 목 기운이 되겠고, 그죠? 요거는 자, 불기운이니까 화, 가을은 자, 금 기운이 되겠고, 겨울에는 자, 수 기운이 됩니다. 요거는 목 기운은 청색, 초록색, 뭐 이런 청색 계통 다 포함이 되겠고, 화 기운에는 적색 계통, 자, 핑크색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된다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 기운은 자, 흰색, 자, 이런 부분들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 기운은 흑색, 검정색이죠.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고, 요 각 계절마다 계절이 지나가는 그 환절기에는 전부 토기운이 해당됩니다. 이 토기운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색깔로는 황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이런 정도를 쭉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렇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 같은 경우에는 목기운이라고 했죠. 목기운 같은 경우에는 인, 어질다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화기운은 애의, 애절, 범절 이렇게. 그 금기운 같은 경우에는 어리, 그 다음에 수기운 같은 경우에는 치해를 나타냅니다. 그래 가지고 보시면은 그 서울 같은 데 보시면은 사대문이 있죠, 그죠? 사대문이 동서남북에 쭉 있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동대문은 흥인지문입니다. 자, 흥인지문이라 가지고 여기 인자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흥인지문. 그 남쪽에 있는 남대문은 숭례문이죠. 자, 숭례문. 서대문은 돈이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북쪽으로는 숙지문이라고 하고 지자가 들어가고,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있으면은 중앙에 그 보신각을 두어 가지고 신자니까 믿을 신자죠, 그죠? 요게 그 중앙에 황색이 시인이 믿음, 자, 이런 걸 나타내 가지고 보신각종을 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음양오행에 대해서는 이런 그 항목들도 전부 좀 알아두셔야 되는 자, 그런 항목에 속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강의 또 진행해 보기로 하죠. 이 오행, 삼남한상의 근본인 음양은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오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5가지 오행도 각기 독립된 기운이 아니라 상호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5가지 오행은 상호간의 상생작용과 상극작용을 하면서 우주의 균형을 이룬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작용. 먼저 초록색 화살표부터 살펴봅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나무는 자신을 태워 불을 살립니다. 화는 토를 생하며 불은 땅에 온기와 거름을 제공합니다. 토는 금을 생하고 땅에서 쇠가 생산됩니다. 금은 수를 생하며 쇠는 물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수는 목을 생합니다. 물은 나무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극작용을 알아봅니다. 목은 토를 극하고 나무는 땅에 양분을 빼앗아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토는 수를 극하며 흙은 물에 길을 막고 물을 오염시킵니다. 수는 화를 극하며 물은 불을 꺼트리게 됩니다. 화는 금을 극하고 불은 쇠를 녹여 없앱니다. 금은 목을 극합니다. 쇠는 나무를 잘라 죽게 만듭니다. 참고로 여기서 생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극한다는 것은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그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목기운은 어떻습니까? 화를 이렇게 생하고, 그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이제 금을 생하고, 토생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금은 수를 생하고,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극토, 이렇게 목극토, 그 다음에 토극수, 그 다음에 수극화, 그 다음에 화극금, 그 다음에 금극목으로 이렇게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자신이라면은 이제 비견이라고 그럽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비견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에 해당되고, 자식이나 아니면은 그 자신의 하는 노력이나 일, 뭐 이런 것들로 포함이 되겠고, 식상이 생해가지고 만드는 게 재성입니다. 재성.
그걸 보시면 일간이 이렇게 극하는 게 됩니다. 그죠? 요게 재성이 되고, 그 재성이 생하는 것이 이제 요 부분이 관성이 되고요. 관성이 자신의 그 직위나 직장 아니면은 뭐 예의범절, 규율, 규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금생수로 이 수기운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됩니다. 인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신이니까 자신을 생하는 거죠. 인성 같은 경우에는 부모 쪽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모진을 나타낸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성 같은 경우에는 뭐 문서나 자격증, 학문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 이런 정도도 나중에 차츰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항목이고요. 이렇게 생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하는 거니까 내가 희생해가지고 자식을 키우거나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 이렇게 극한다는 것은 목극토니까, 그죠? 자기가 목이라고 봤을 때 목극토니까 내가 취하는 재물 이런 것들이 이 재성에 속합니다. 이 재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의 것을 극해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생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소진시켜가지고 상대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이 관성이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내가 이 관성한테 당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정도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강의 진행합니다. 지지의 작용. 천간이 오행의 작용을 하는데 비의 지지는 사계절의 운동을 합니다. 천간의 오행 운동을 지지와 대비시키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천간의 오행은 지지의 오행으로 각각 대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천간 간목은 지지의 임목, 을목은 묘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천간 병화는 지지의 사화, 정화는 오화에 대비됩니다. 천간 경금은 지지의 신금, 신금은 지지의 유금에 대비되고, 천간 임수는 지지의 해수, 개수는 지지의 자수에 부응합니다. 또한 천간의 무토는 지지의 진토, 술토와 유사하고, 기토는 미토, 축토에 비유됩니다. 지지는 땅의 기운이라 사계절 운동을 하게 되어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이 됩니다. 물론 토의 기운인 진, 미, 술, 축은 각 계절의 환절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부분을 봄, 여름, 가을, 겨울春할 추동으로 나타낸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로 보시면은 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여기는 낮, 여기는 저녁, 여기는 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봄에는 어떻습니까? 간목과 을목이 있고, 간목은 양목, 그죠? 을목은 음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름에는 병화와 정화가 해당이 되겠고, 여기는 양화, 여기는 음화, 그 다음에 가을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양금, 음금, 겨울에는 임수하고 개수가 있는데 양수와 음수에 해당됩니다. 그 지지 부분은 간목은 임목에, 을목은 묘목에, 그 다음에 병화는 사화에, 정화는 오화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금은 신금에, 천간의 경금은 지지의 유금에 해당되겠고, 임수는 해수에, 개수는 자수에 해당되는데, 지지의 그 진술 충미 같은 경우에 진토하고 술토는 천간의 무토하고 대비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토하고 축토는 천간의 기토에 비유되는 그런 기운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그 지지 같은 경우에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봄입니다. 그죠? 요게 봄이고, 요게 초봄, 요게 이제 봄의 가장 중심 기운, 요게 이제 환절기, 여름을 넘어가기 직전이죠. 그죠? 자, 그런 식이 되겠고, 사오미가 여름인데, 여기 초여름, 요게 이제 한여름이 되겠고, 요게 다시 환절기가 되겠고, 요게 신유술은 가을이 되겠죠. 요게 이제 가을이 되겠고, 요게 추석이 있는 가장 중심 기운인 가을이 되겠고, 요게 술토가 다시 환절기가 됩니다. 해자축 같은 경우가 이제 겨울이 되겠죠. 자, 초겨울, 한겨울, 1월달로 넘어가는 다시 그 겨울의 환절기가 됩니다. 요게 이제 1월이고요. 요게 이제 1월, 묘목이 2월, 요게 3월, 4월이 4월, 5월이 5월, 그 다음 2월이 6월입니다. 신월이 7월, 유가 8월, 그 다음에 술월이 9월, 그 다음 해가 10월, 자가 11월, 저기 12월인데요. 음력 1월 1일이 인월이 아니고요. 입춘이 지나는 날짜, 양력으로 2월 4일이 지나야 명약으로는, 명약에서 사용하는 것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닙니다. 명약에서 사용하는 것은 양력이나 음력이 아닌 절기력을 사용한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절기가 오는 그 날짜부터 달이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월 같은 경우에는 입춘이 지나는 양력 2월 4일 이후가 인월이고요. 그 다음에 그 2월 같은 경우에는 묘월이죠. 자, 경칩이 지나는 3월 6일 전후. 그 다음 진월 4월 같은 경우에는 청명이 지나는 4월 5일 전후가 진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력으로 그 명리학에서 4월은 그 입하가 지나는 음력 5월 5일 전후. 그 다음에 5월은 망종이 지나는 음력 6월 6일. 그 다음 미월은 소서가 지나는 7월 7일. 신월은 입추가 지나는 8월 7일. 6월은 백로가 지나는 9월 8일. 술월은 할로가 지나가는 10월 8일 정도부터 술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해월은 그 입동 날짜인 11월 7일 전후. 자월은 대설이 지나가는 양력 12월 7일 전후부터 해당이 되겠고요. 축월은 소환이 지나가는 날짜로 양력으로 1월 6일입니다. 혹시 내가 이거 하면서 뭐 음력 날짜로 이야기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전부 양력입니다. 밑에 있는 날짜. 그 양력으로 요 날짜가 지나가는 날이 이렇게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할로, 똥, 대설, 소환 요 날짜부터 날짜가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24절기 중에서 12절기만 필요한 건데 요 부분은 조금 알아두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학습 요점. 천간의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의 십자와. 지지인자, 축, 인, 묘, 진, 사후, 미, 신, 유술, 해의 12자는 순서대로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상생작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상극작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상생작용과 상극작용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